자, 9월 모평 첫 번째 비문학 지문 좀 볼게요. 경제 지문입니다. 자, 좀 읽어볼 텐데,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네. 자, 우리가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쳐봐요.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100만 원을 다 쓰면 뿔맛 제로가 되겠고, 그죠? 120만 원을 쓰면 적자가 될 테고 20만 원, 80만 원 쓰면 20만 원 흑자가 되겠지. 근데 지출이 늘어나면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지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적자가 될 테고 정부도 그건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 들어오는 돈은 뭘로 들어오느냐? 세금을 받아요. 세금을. 그리고 이제 세금 받은 걸 쓰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썼으니까 적자가 심각할 테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출이 늘어났다, 적자가 발생했다. 결국 코로나 주문이구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국공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증세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세입을 늘린다 그랬잖아. 증세를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건 사람들이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조세 저항 안 낼 거야. 이런 이 사태를 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럼 국공채를 발행할까? 세금을 늘릴까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정부가 재정 적자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국공채 발행과 증세구나를 알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 같습니다. 쟁점이 뭐냐 그랬더니 상환 부담이 세대 간 전가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시점에서 발행을 했어. 상환은 미래해.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막 쓸 거고 그리고 한참 뒤에 돈을 갚을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 국가에서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그 세금으로 갚을 거 아니냐? 그럼 미래 세대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네? 상환을 미래 한다라는 건 국가가 국민한테 상환을 미래 한다. 근데 요 당시에 세금이 더 많아지겠네? 그럼 미래 세대가 세금을 많이 내겠네가 될 테고. 자, 그래서 이 얼마나 전가가 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 러너란 사람이 자, 네 개 정도의 학설이 나오죠. 아마 첫 번째입니다. 러너입니다. 쟤는 왜 부르지도 않는데 나오지? 어쨌든 러너입니다. 내부 채무는 전가가 안 된대. 외부 채무는 전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무슨 말이냐? 내부 채무라는 건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한테 빌린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나라 사람한테 갚겠지. 세금도 우리나라 사람한테 좀 많이 걷었지만 어쨌든 그 많이 걷은 세금이 다시 누구한테 갚아져? 채권을 갖고 있는 국민한테 갚아지니까 어쨌든 결국은 돈은 국민한테 갔으니까 뿔마제로 상쇄가 됐다라는 거죠. 반면에 외부 채무는 누구한테 빌려서 외국인한테 빌려왔잖아. 요거 경우는 또 두 개로 또 나눴지. 경상지출이 있어. 이거 맨날 나가는 거래. 요거는 미래 세대가 다 고스란히 부담을 한대요. 근데 자본지출, 요거 뭐 도로, 항만, 건설, 이거 결국 국민이 다 써먹는 것들이네. 이게 사회간접자본이네. 요거의 경우는 그 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적으로 전가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 자, 그러면 요거는 왜 그러냐? 도로, 항만, 건설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 건 아니래. 자, 가볼까요? 기억 17번입니다. 답이 1번인데 자본적 지출로 인한 편익이라는 게 있대. 편익. 자, 요건 이 16번하고 17번은 약간 추론을 해줘야 되더만, 그죠? 이 편익이라는 건 저번에 말했듯이 편리함과 이익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익이야, 이익. 아까 그 사회 간접 자원이라는 건 어차피 국민이 그게 많아지면 이익을 얻는 거니까라는 게 추론이 돼줘야 될 테고, 그러니까 손해만 보는 게 아니고 이익도 되니까 상쇄가 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요 도로, 항만, 건설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은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다음 문단입니다. 두 번째 중복 세대 모형이 나와요. 요거 이제 16번에 2번을 보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게 러너의 주장이고 얘는 또 뭐 이렇게 따르게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대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 요거 16번에 2번 선지랑 관련이 있고요. 자, 근데 이 사람 뭘 했냐면 세대 간의 전가는 필연적이야. 아까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얘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전가가 된다고 본 거예요. 예시를 볼게요. 30년으로 그 설정을 했고, 수혜 대상이 중년, 노년인 바우처 지급을 100억 원의 국공채를 발행했고, 요거 30년 뒤에 갚는다고 치면, 노년은 요 100억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고 갚진 않아. 30년 뒤에 다 죽었어. 중년 어때요? 자기가 이익을 받는다 그랬지 아까. 그리고 또 갚기도 해. 얘는 똔똔이야. 청년 어때요? 자기는 노년이 아니니까 중년이 아니니까 받은 게 없어. 근데 30년 뒤에 계속 갚아야 되네. 그러니까 중년은 똔똔이고 노년의 편익은 있고 상환이 없어. 이 상환이가 누구한테 왔어? 청년이한테 왔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전가가 된다는 게 필연적이라고 말한 거죠. 요게 19번의 4번 선지. 자, 그 다음 문단 가볼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구냐면, 신고전학파 모형이야. 요 지금 위에 문단까지는 요 상환 책임에 대한 거고, 신고전학파 모형은 이게 재원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된다라는 걸 보는 학파예요. 모형이에요. 자, 쭉 내려가 볼게. 정부가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해. 국공채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이는 정부가 민간 투자 사업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개인 기업과 정해져 있는 돈을 놓고 싸우는 거다. 자,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냐.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갑에 돈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뭐 할까? 투자를 하려고 해. 왜?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하는 게 더 비쌀까 생각해가면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할 텐데, 만약에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이자율이 높아. 그러면 야, 저기다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투자를 해버려. 근데 민간 기업도 이 사람한테 투자를 받고 싶었는데 정부한테 밀려서 투자를 못 받아. 그러면 민간은 어떡하지? 돈이 없어지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 주머니에 돈이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을 정부가 끌고 가버리면 개인 기업은 못 받게 된다. 투자를 못 받게 된다. 이게 경쟁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에 민간이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죠. 그럼 어떻게 돼? 이자율이 상승해. 이게 무슨 말이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빌려줄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겠지. 요 이자율은 물건하고 똑같아. 물건을 살 사람은 많고 물건이 적으면 물건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돈이 적으면 돈값은 올라가게 되겠지. 이자가. 여기 19번에 3번 선지 두 개 있어요. 19번에 3번 선지가. 그럼 어떻게 돼? 이자율 올라가요? 투자는 감소해. 너무 비싸서 투자를 못해. 돈을 못 빌려. 결국 정부가 생산 증가를 시키니까 민간에서는 생산이 감소가 돼. 왜? 둘이 경쟁 관계니까. 그지? 이게 구축 효과야. 구축 효과. 구축을 거꾸로 하면 축구지. 축구는 발로 뻥 차는 거야. 원래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지만 구축이란 게 밀어낸다 이런 의미야. 축구할 때 축은 맞아. 발로 차내는 거. 밀어내는 효과다. 결국은 정부가 민간을 밀어냈다가 되겠네. 자, 문제 가볼까요? 몇 번 문제더라 이게. 가나 나오는 게. 여기 있다. 여기는 써놨죠. 구축하고 여기 승수의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구축은 어쨌든 이 민간을 밀어내버린 상태가 될 테고, 승수 효과는 뭔가 한번 볼까요? 정부가 지출 확대해서 재화를 더 많이 구입하면 기업의 고용과 이윤 늘어나겠지? 그러면 근로자 돈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주주들, 이 기업에 이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어요. 그럼 이들도 또 소비가 증가해. 이래서 소비 증가로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좋은 일이 막 벌어지네. 민간 기업의 투자 역시 확대가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정부가 처음에 지출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돌게 되는데 이게 승수 효과다. 요거는 여러분 제 기억에 시즌2 교재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부가 100억 투자해도 실제로 도는 돈은 200억, 300억 막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민간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게 여기 보이잖아?
근데 얘는 뭐였어? 늘어날 수가 없었지. 그 차이만 끄집어내면 답이 4번인 게 바로 나오게 되겠어요. 자, 돌아갈게. 자, 그래서 그거 설명했고, 요거까지 설명했나요? 여기까지 설명했고. 자, 그래서 구축효과가 있다고 했고. 한편, 좀 딴 얘기 해볼게. 이자율 올라가요. 그럼 외국 자본이 유입이 증가해요. 무슨 말이냐? 자, 외국 자본은 여러 나라를 놓고 보겠지. 어디 투자를 하는 게 이익일까? 그랬더니 저기 코리아 가니까 코리아가 이자율이 높다네. 거기 돈을 묻으면 이자 많이 준대. 개떼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막 밀려 들어와. 그럼 우리나라에 어떻게 돼? 달러가 많아져. 달러가 널린 게 달러야. 이러면 어떻게 돼? 환율이. 환율은 뭐라 그랬니? 달러 값이라 그랬잖아. 아까 물건하고 똑같아. 물건이 널렸어. 물건 값이 똥값이야. 달러가 널렸어. 환율이. 달러 값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냐?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져. 왜? 똑같은 돈으로 많은 달러를 사갖고 물건 많이 사올 수 있거든. 그죠? 대신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져. 왜 그러냐면, 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냐, 그러니까 수출품 가격이 왜 올라가냐면, 똑같은 돈을 받아봐도 실제 내 직업에 받는 돈이 적어지잖아. 환율이 떨어지면. 1달러 1,200원일 때는 1달러 벌어오면 내 지갑에 1,200원 들어오지만 1달러 1,0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지잖아. 그럼 똑같은 돈 벌어와도 1,000원밖에 못 버는 게 돼. 그러니까 물건값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지. 이러면 어떻게 돼? 수입 는다, 수출 준다. 그러면 사오는 건 많아지고 갖다 파는 거, 외국에 파는 건 적어지니까 당연히 적자가 되고 이걸 경상수지 적자라고 한다. 근데 요거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9번에 3번 두 개, 16번에 4번 선지 여기 있고 배경 지식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써봤어 내가. 자,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하겠지. 그리고 대출은 적게 합니다. 이자가 무서워서. 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통화량이 증가해? 잠깐만. 잘못 썼는데 예금이 증가하고 대출이 감소하면 통화량이 감소하는 건데.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긴 지워야지. 통화량은 감소하고요. 아래로. 아니다. 예. 통화량은 감소하고. 아따 힘들다. 마우스를 쓰려니까. 통화량 감소하면 물가는 떨어지게 되겠고. 그죠? 예, 지우고. 예, 지우고. 이건 안 보이는구나. 지워야 되겠다. 자, 그래서 펜을 들어볼까? 물가는 어떻게 된다? 물가는 통화량이 적으니까 물건을 살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물가가 떨어지죠. 물가가 감소하고 화폐 구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구매력은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냐? 내가 우리나라 돈의 양이 지금 돌아다니는 양이 적기 때문에 돈이 귀하고 우리나라 돈의 힘이 세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구매력은 커지고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떨어지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남았어요. 여기까지는 재원 이전이고 이제 배로가 나옵니다. 배로. 재정 지출 확대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고 사람들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자, 합리적이 뭐라 그랬어? 이기적이라 그랬지? 돈 벌려고 한다 그랬지? 이런 가정하에 정부가 국공채를 뿜뿜 발행해 지출을 뿜뿜 확대한다고 사람들이 눈치를 깠어. 야, 좀 있으면 세금 많이 걷겠다. 세금 많이 내려면 어떻게 된다? 소비를 줄여야지. 자, 근데 시간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죽기 전이야. 죽기 전이면 어떻게 돼요? 현재 소비를 줄여서 대비를 해야 돼. 그래야 세금 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죽은 후, 요게 2번이라고 하자. 죽은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내 자식들 또 이거 세금 내려면 어떡하지? 유산을 많이 줘야 되겠네. 이래서 말이죠. 죽기 전이라도 소비를 줄이고 죽은 뒤라도 소비를 줄인다. 요게 리카도이고요. 리카도의 관련 연구가 있고요. 이게 리카도의 대등정리다. 까지 이렇게 이제 내용이 돼 있어요. 내용 이해가셨는지 모르겠네.
16번은 뭐 5번일 테고 17번 아까 설명드렸고 18번도 설명드렸고 19번이 오답률이 52%가 나왔어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 요 본문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A국의 세입, 세금으로 돈을 걷어요. 재정 지출, 돈을 써요. 시장 이자율, 이자 우리 많이 받죠? 2020년 재정 지출은 전년 대비 2조가 늘었는데, 자, 지출이 2조가 늘었습니다. 70세 이상의 노년 세대를 지급 방식으로 하는 노령연금액 인상과,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요거 뭐구나. 성환 부담이 전가되는 걸 말하고 싶구나라고 눈치를 까줘야 되겠지.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도로 건설을 위해 사용될 영이다. 아, 도로 건설 어차피 이게 된다 그랬지.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와 30년 만기로 상환 예정인 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입이 20조였고 지출이 20조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자율 3%였고 20년에는 재정 지출이 코로나 때문에 2조 늘었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조가 될 테니까 1번은 어떻게 돼요? 참이 되겠죠. 그 다음 러너에 따르면 국공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지우지 않으려면 자국민만 요거 자 러너 뭐라 했어? 국내는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자국민만 매입할 수 있는 국공채 국내하면 되겠죠. 신고전학파는 뭐랬어? A국이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이자율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3% 넘을 거라 그랬고 그러면 이제 해외 자본이 왜 들어온다 그랬어? 돈 벌려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복세대 모형에 따르면 노령연금액 인상을 위한 재정지출의 재원을 국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노년 세대는 편익만 얻고 상환은 안 하기 때문에 부담이 청년 세대로 전가. 여기 다 맞는 말인데 이거 어려워요? 5번 리카도 대등 정리에 따르면 A국 국민들의 소비 수준이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려면 세입을 늘리는 대신 세입을 늘리건 국채 발행을 하건 어쨌든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 수준은 계속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여기 끝에 이래나 저래나 소비는 준다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건 간에. 그래서 탑이 5번이 돼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못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아마도 내용 이해가 잘 안 됐고 이게 킬러 문항이가 딱 보였으니까 포기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 지문은 어때요? 배경 지식이 꽤나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는 건 좋겠고 요새 20번 문제처럼 이렇게 내용과 관련된 어휘 문제가 나오죠. 그것도 확인해 보면 답이 4번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의 어떤 그 주장이 나오면 그것들 좀 비교해서 문제 낼 수 있고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내면 키워드를 이렇게 끌고 와서 요거는 어차피 민간이 늘지 않았어요. 늘어 이렇게 해주시고 19번 같은 문제도 항상 나오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